일본은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니까 또 고령화까지 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의 역동성이 없잖아요. 일본의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일본은 계속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을 따라가는 거, 마이너스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집착, 그 다음에 인구의 절벽, 이게 자펜시피케이션이에요. 일본보다 더 빨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일본은 적어도 자식한테 그렇게 돈 많이 안 써요. 그런 사교육비를 말도 안 되는 돈을 사교육비를 쓰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게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니까 잘못된 돈이죠.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지고 왜냐면 똑같은 주입식 교육을 받으니까. 제가 영상도 보고 책도 보면서 놀란 게 이런 비법은 사실 자기만 알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다 얘기한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고 싶죠. 지금 너무나 한국의 금융문맹률이 높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 계속 알려주고 싶고 그거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이렇게 될 거를 30년 전부터 예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하던 미국 회사에서도 일본처럼 가면은 큰일 난다. 그런 걸 계속 얘기해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더 빨리 일본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속도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능주의라고 꼽히는 4가지에 대한 편견을 지금 다 깨고 계세요. 부동산, 명문대나 공무원, 그리고 원금 보장. 사실 저도 이렇게 듣고 살았거든요. 결국 부동산밖에 믿을 게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지고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어. 그 일본에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게 부동산인 거.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서툴었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원금 보장. 그래서 은행에다 집어넣고 있고요. 무조건 일본 사람들은 국채를 사요. 이자가 거의 없어도 안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일하는 거를 육체만 생각을 해요. 근데 육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빨리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주식이죠.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익사이팅 하잖아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전 세계에 팔고 그거를 내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막 흥분되는 일인데 일본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당연히 여겼고 공무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일본은 적어도 자식한테 그렇게 돈 많이 안 써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사교육비를 말도 안 되는 돈을 사교육비를 쓰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게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돈이죠.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지고 왜냐면 똑같은 주입식 교육을 받으니까 특출한 아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거죠. 일본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잖아요. 질문을 안 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일본은 제가 볼 때 계속 침몰하는 나라가 될 것 같고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일본 경기는 살아나기 힘들죠.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거기에 노동과 자본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하는 유연성이거든요. 어떤 국가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 거 예를 들어 요새 4차 혁명이 있고 그런 대로 돈과 인력이 자연스러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다른 걸 생각 안 하니까 자동차 산업 전자, 소니, 카메라 거기서 다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고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쪽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데니까 더 좋은 대로 인력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자연스럽죠. 실리콘밸리로 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창업이 나오고 또 거기서 고용효과가 나오고 거기서 또 돈도 벌고 이제 또 다른 회사가 나오고 이게 잘 되는데 일본은 그게 딱 멈춰있는 나라죠. 그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한국이 지금 그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특출나게. 공부 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판검사 되면은 다 좋았지만 지금 판검사 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걸 내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싶어주는 거죠.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3가지를 하면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 도박, 4가지구나. 여자 좋아하는 사람, 낚시, 그리고 주식. 근데 거기서 주식이 항상 꼈어요. 그래서 주식은 전 되게 어렸을 때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고
근데 아직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위험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편견을 좀 깨트리고 싶거든요. 일본의 영향이죠. 일본 사람은 한국보다 더해요. 주식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요. 이걸 도박을 내가 하면서도 숨기고 네.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이죠. 노동과 자본을 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노동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네. 나라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이런 자본에 네. 대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후진성을 갖고 있는 나라. 잘 모르는 거 아니면 모른 그러니까 척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이 좀 잘못됐죠.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 기업 중에서 살아나는 기업들, 옛날에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 CEO가 왔을 때예요. 외국 CEO가 오면은 다 이제 좀 변하고 그 회사 분위기도 변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되게 일본 기업들은 변함이 없어요. 대표님이 그 책을 저 오늘 사인 받으려고 가져왔는데 이 책을 쓰실 때쯤 수출 규제 그 논란이 있었던가 봐요. 일본에 예.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매운동은 크게 타격이 안 된다.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일본이 왜 저렇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가는 거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못하고 있고요. 일본이 가장 큰 잘못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이 생각하는 문화,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문화, 그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고 화학상도 받고 사실 이제 연말에 그런 기사 쓸 때 일본도 받는데 한국은 왜 안 되나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거는 약간 다르죠. 일본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2차 세전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가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예요. 네, 맞아요. 일본은 제조업에 굉장히 큰 성공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그때까지는 그런 기술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 똑같은 거를 만드는 거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 시대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은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니까 또 고령화까지 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의 역동성이 없잖아요. 일본의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일본은 계속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30년 동안 일본은 침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판단한 이유가 그거예요. 금융 문명이 결정적인 거고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반대를 하지 않는 문화, 다양성이 없는 문화가 치명적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안 받았잖아요. 인구가 노동력이 필요한데도 일본은 여성을 안 썼고 외국인 노동자를 거부했고. 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일본을 지금 이렇게 침체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기 했는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잡으려고 해도 아니에요. 앞에 잡혀요. 네.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잡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세금 올리면 돼요. 보유세. 근데 이제 그건 정치적인 이슈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할 부분이지만 미국이나 그런 데는 부동산 잡으라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저절로 잡히도록. 그럼요. 재산세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고요. 아무리 안 잡으려고 해도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인구의 구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또 빈집이 많아지게 되고 또 시골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빈집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만 채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서울이 문제잖아요. 특히 강남. 서울에 안 살면 되죠. 왜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사는 교육.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남들한테 보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살아야 내가 결혼도 잘할 수 있고 강남에 살 내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나중에는 굉장히 비참한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계속 진짜 우리는 일본의 길을 밟는 거네요. 그대로 받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더 사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더 빨리 일본화가 되는 거죠. 그걸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용어까지 나왔어요? 자페니피케이션이에요. 일본을 따라가는 거, 마이너스 금리,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집착, 그 다음에 인구의 절벽, 이게 자페니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가는 거를 멈춰야 되고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 네. 지금부터 어떻게 되죠? 진짜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주식을 사주고 네. 주식 얘기를 해야 되고 어. 과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네. 이번에 주식 샀는데 네. 그래? 그 주식 왜 샀어? 그런 게 있었어? 얘 뭐 나는 아마존에 투자했는데 아니면 나는 뭐 삼성에 나는 뭐 카카오에 투자했는데 네. 그런 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죠. 주부들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좀 저희 집이 뭐 학원도 사실 잘 안 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스펠링 정도만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촌에서 학교를 나와서 그때 뭐 배치고사 이런 게 있어서 심화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어 읽고 이런 거 시키는데 저는 막 겨우 떠듬떠듬 읽었어요. 다른 애들은 막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책이었는데 막 유창한 발음으로 막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또 되게 막 위축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엄마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 게 뭐 꼭 뭐 서울대 연고대를 떠나서 남들이 진짜 하는데 우리 애 안 했다가는 위축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따져보면 네. 아이들을 인지로 삼은 거예요. 엄마들이 네. 자기가 체면이거든요. 옆에 아줌마에 비해서 자기도 할 만큼 했다. 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자기 만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최악의 교육이에요. 그 돈으로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건데 근데 좀 애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위축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넌 다른 걸 하는 아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하긴. 그리고 하나는 위축 안 되지만 가난한 애가 있고 왜 한국에 있는 애들이 미국의 아버지가 따라서 미국의 주지원으로 가든가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왜 좋아할까요? 너 미국은요. 네. 내가 공부 잘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3학년 들어가잖아요. 4학년으로 올려보내요. 아. 네. 근데 거기서 어느 학부모가 우리 애가 왜 4학년 안 됐냐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는 공부 좋아하는 거보다. 우리 애는 뭐 아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뭐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있기 네. 때문에. 한국은 똑같이 일본 문화거든요. 옆집 애가 더 잘해? 네. 애를 잡죠. 학원 보내고. 네.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지게 되고 거기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래 너는 4학년 거에 난 5학년 거 할래. 너 5학년 거에 난 6학년 거 할래.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피폐해지고 그렇게 졸업한 애가 어떤 창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창의성. 근데 그 아이가 그럼 서울대 갈까요? 절대 못 가죠.